부동산 대출을 꽉 묶는 정책이었어요. 일단 강남권은 아주 꽁꽁 얼어붙었고요. 그리고 기존에 사놓은 사람들은 웃고 계시고, 지금 이제 막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안에 떨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건 자본이 아니라 정보력 싸움입니다. 대출 막혔어요. 전세 끼지도 못합니다. 그런데 이미 벌써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627 정책 하나가 발표됐고 다음날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.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대출을 꽉 묶는 정책이었어요. 그 수도권, 특히 이제 뭐 강남권의 영향이 엄청 크고요. 미리 알고 움직인 사람만 남는 구조입니다. 일단은 그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으로 제한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한 11억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한 60%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고,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으면은 내 매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. 일단 생애 최초 주담대의 경우 그 LTV가 그 80%에서 70%로 축소가 됐고요.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, 수도권과 규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. 버팀목 전세 대출도 수도권 기준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낮아졌어요. 다주택자는 다 죽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추가 매입을 위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습니다. 그리고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은 대출이 안 나오고요. 네,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제한이 됐고요. 기존에 원래 이제 40년, 50년짜리 상품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, 그 원리금 부담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. 정확한 거는 그분은 이제 신용이 진짜 가장 중요하겠지만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. 이제 레버리지 여력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요즘 이제 10억 원 내외 아파트가 진짜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체크해 본 결과 그 4월 달 이후부터 한 10억 원대 초반 또는 뭐 내 있는 아파트들이 한 2, 3억씩 올랐던데요. 일단은 이번 정부가 갭 투자는 원천 봉쇄했습니다. 그 분양권 포함해서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면은 소유권 이전 자체가 막히고요. 즉 전세를 끼고 사는 구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. 일단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,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된다라는 해석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파시는 분, 매도자가 전세 세입자를 좀 세팅을 해서 이 매수자분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약간 우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. 다만 이건 일부의 고가 자산이나 현금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나 좀 가능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. 일단 강남권은 아주 꽁꽁 얼어붙었고요. 그 다음에 대출 없이 사는 사람만 남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사놓은 사람들은 웃고 계시고, 지금 이제 막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안에 떨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책 발표 전에 움직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정보력이 있었어요. 압구정, 반포, 뭐 삼성동 등지에서 먼저 이제 좀 선점을, 결국 그런 차이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집니다. 일단은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에요. 그 소득 수준에 맞춘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인 것 같은데, 이게 아마 일회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. 여기에 플러스로 뭐 종부세 완화, 그리고 뭐 공급 확대 같은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, 이 금융 규제는 계속 갈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책 발표 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
계속 오르고 있었어요. 6월 23일 기준 상승률이 0.43%, 올해 누적 3.1%입니다. 아마 규제를 불구하고 입지 중심 실수요는 여전히 강세였다고 볼 수 있고요.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. 그런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구조를 저는 본 적은 없고요.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. 다음에는 이 격변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물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. 그 주택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빌딩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. 건물 지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고민될 타이밍이실 텐데 제가 그걸 다음 편에 준비해 보겠습니다.